계엄을 잘했으면,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 자기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으면서 의원 10여 명과 함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 그 말은 결국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계엄 선포 직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한 내용도 있지 않아서 한 7분 정도. 추경호 이 사람 매우 수상하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지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다 다른 국회 직원이 스마트폰을 기록해뒀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엄을 잘했으면,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을 했고 이게 사실은 지어낼 리가 없는 게 이 사람이 그 직원이 당시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스마트폰 메모를 했다가 자기 지인들에게 바로 메시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시 지어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원이 뒤늦게 지금 와서 공개를 하는 건, 뭐 1년 전 일을 지어낼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당 부분 기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 메시지를 받은 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내란 특검에 그 얘기를 진술했다는 거죠. 이번에 진술했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추경호 이 사람 매우 수상하다.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빨리빨리 이 2시간도 안 돼서 이 표결을 마쳤지만 놀랍게도 이 당시 108명 중에 18명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를 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달려오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명만 부족했으면 표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더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해가지고 본회의장 장악했다고 하면은 사실 끔찍한 일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내란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 윤석열과 통화를 한 내용이 11시 반에 통화를 한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 저녁 11월 4일 0시 5분에 국민의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때 4번이나 이제 장소를 바꿨죠.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으면서 의원 10여 명과 함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 그 말은 결국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었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의원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은 다 보내자고 모여달라고 계속 메시지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계엄 선포 직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한 내용도 있지 않아서 한 7분 정도. 그런 걸 보면 좀 수상한 행적이 맞습니다. 있죠. 오늘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게 이제 쟁점이 될 텐데요. 그 국회 표결을 방해했는가. 그리고 사실 내란의 가장 핵심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표결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내란 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표결을 방해했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추경호의 주장은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게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한가한 그 대화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이건 명확하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때 바빴단 말이에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 다 연락해가지고 어디로 뭘 보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 원내대표 11시 22분이네요.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라 말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여러 정황을 보면 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특검이 지금 통화 내역을 입수하지는 못했고요. 나와 있지도 않고 통화 시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호의 또 다른 거짓말 의혹은 0시 3분에 당사로 모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건 어차피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들어와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당시 경찰들이 물론 이제 담을 넘어간 의원들도 있었지만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실제 대부분 다 들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당시 경찰도 강하게 막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뭐 할 상황도 아니었고 애초에 이 김봉식 청장 말 들어보면 이걸 국회를 봉쇄하려면 한 3,000명 이상이 동원돼서 삥 둘러싸야 되는데 당시 이게 봉쇄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말은 거짓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박성재 그 당시 법무부 장관도 2번이나 지금 영장이 기각이 그렇습니다. 돼서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과연 추 원내대표 나올까? 저는 그래서 이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에 구속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건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법적 판단은 아니고요. 네. 구속할 정도의 사유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아마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니,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증거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실제로도 뭐 다 투명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정황만 사실 지금 도주의 우려도 있으니까. 없다라는 정도에서 이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설령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추경호 여전히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인 것은 뭐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본인도 당황을 했으니까 네. 뭐 그 4번이나 공지를 다른 장소를 네. 뭐 의원들한테 소집 장소를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지금 국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과 통화하면서 했다는 얘기는 와 진짜 너무 단란합니다. 충격적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계엄이 잘 됐으면 우리가 사실은 성공을 바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미쳐서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모여가지고 해제를 하면 그 즉시 해지되는 거죠. 네. 그거 보면 87년 헌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거 알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법전을 뒤져가면서 국회 가서 빨리 이걸 해제해야 된다라고 네. 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려 90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정치부장이죠. 이마영 차장이 네. 이마영 부장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계엄이 성공할까 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질문에 추경호는 답을 해야 되고 국민의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사실 어떤 이유로든 참여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사실 간접적으로 돕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거죠. 얘기를 해야죠. 네. 목숨 걸고 다른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동안 자신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사실은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한테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말 답을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여기서 또 한동훈이 좀 돋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네. 내일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네. 그 시민들하고 같이 또 동료들하고 당시에 이제 그 계엄의 밤에 국회로 들어갔던 도서관 쪽문 이제 쪽문 안쪽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주목할 것은 네.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이 기소에 관련해서 네. YS가 잡혀간 다음에 바로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또 김영삼의 추경호를 정말 비유를 했어요. 김영삼과 비교하면 안 되죠. 네네네. 김영삼 네.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시는 정말. 그분의 추경호가 뭐 역할이지만 금식을 했습니까? 진짜 목숨 걸고 단식을 네. 하셨던 분인데 네네네네. 그분과 지금 추경호 따위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분을 비교하면 안 되죠.